나는 AI 유튜브 자동화를 믿고 3개월을 날렸다. 처음에는 진짜로 인생이 바뀔 줄 알았다. 촬영도 안 해도 되고, 얼굴도 안 나와도 되고, 대본은 AI가 써주고, 목소리는 AI가 읽어주고, 이미지는 AI가 만들어주고, 편집도 거의 자동으로 된다라고 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솔직히 흥분했다. 내가 그동안 유튜브를 못했던 이유가 전부 사라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편집도 잘하지 못했다. 그런데 AI 자동화라면 그런 단점들이 전부 문제가 안 될 것처럼 보였다. 처음 시작한 이유는 단순했다. 회사 월급만으로는 답이 없었다. 열심히 일해도 월급은 크게 늘지 않았고, 퇴근하면은 몸은 지쳐 있었다. 그래도 마음 한쪽에는 계속 이런 생각이 있었다. 나도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자동화 시스템만 만들면 영상이 알아서 쌓이고 조회수가 나오고 언젠가는 수익화까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커졌다. 그러다 어느 날 유튜브에서 AI 자동화 채널 성공 사례를 봤다. 누군가는 얼굴 없이 월 1,000만 원을 번다고 했고, 누군가는 하루에 영상 10개씩 만들어서 채널을 키운다고 했다. 그때 나는 거의 확신했다. 이건 내가 해야 하는 거라고. 처음 며칠은 진짜 의욕이 넘쳤다. 노트북 앞에 앉아서 계획을 짰다. 대본은 챗 GPT로 만들고, 음성은 일레블랩스로 만들고, 이미지는 AI 이미지 생성기로 만들고, 영상은 캡컷으로 자동 자막을 넣고 배경 음악만 깔면 된다고 생각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공장이 돌아가고 있었다. 하루에 한 편, 익숙해지면 하루에 3편, 나중에는 하루에 5편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영상 하나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유튜브 제작 시스템을 만든다고 생각했다. 첫 번째 영상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대본을 만들고 AI 목소리를 입히고 이미지 몇 장을 붙이고 자막을 넣었다. 완성된 영상을 봤을 때 조금 어색하긴 했다. 목소리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고, 이미지는 장면마다 분위기가 살짝 달랐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처음 치고는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영상 하나를 완성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나는 진짜 뭔가 시작됐다고 느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첫 영상 조회수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몇 시간 동안 새로 고침을 했는데 조회수는 2자리에서 멈춰 있었다.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유튜브는 원래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으니까. 그래서 2번째 영상을 만들었다. 3번째 영상도 만들었다. AI를 쓰면 빨리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대본을 다시 고치고 음성 톤을 확인하고 이미지가 이상하게 나오면 다시 만들고 자막 싱크를 맞추고 썸네일까지 만들다 보면은 하루가 그냥 사라졌다. 그래도 나는 버텼다. 이건 초반 세팅 단계라고 생각했다. 지금만 고생하면은 나중에는 빨라질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바로 노트북을 켰다. 밥도 대충 먹고 새벽까지 영상을 만들었다. 주말에는 거의 밖에 나가지 않았다. 친구가 보자고 해도 바쁘다고 했다. 가족이 쉬라고 해도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진짜로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은 나는 열심히 만든 게 아니라 방향을 모른 차에 계속 찍어내고 있었다. 한 달쯤 지나자 영상은 꽤 쌓였다. 10개, 20개, 30개. 숫자만 보면 열심히 한 것 같았다. 그런데 조회수는 여전히 애매했다. 어떤 영상은 100회, 어떤 영상은 300회, 잘 나온 영상도 1000회를 겨우 넘겼다. 구독자는 거의 늘지 않았다. 그때부터 불안해졌다. 나는 AI 자동화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유튜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대본이 좋아야 했고, 제목이 좋아야 했고, 썸네일이 좋아야 했고, 첫 10초가 좋아야 했고, 영상 전체 흐름이 좋아야 했다. 그런데 나는 그 모든 걸 깊게 이해하기 전에 자동화부터 하려고 했다. 그래도 인정하기 싫었다.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면은 지난 한 달이 너무 허무해질 것 같았다. 그래서 더 만들었다. 더 많이 만들면은 하나는 터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내가 가장 큰 실수를 했다. 퀄리티를 올린 게 아니라 생산량을 올린 것이다.
대본을 제대로 다듬기보다 빨리 뽑았고, 이미지가 조금 어색해도 그냥 넘겼고, 영상 흐름이 지루해도 일단 업로드했다. 나는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라 업로드 개수만 채우고 있었다. 두 번째 달에는 돈도 더 쓰기 시작했다. AI 음성 구독, 이미지 생성 툴, 영상 생성 툴, 썸네일 템플릿, 편집 앱, 유료 기능까지 하나둘 결제했다. 처음에는 월 몇만 원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고정비가 꽤 커져 있었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곧 수익화되면 다 회수할 수 있다라고 믿었다. 그런데 문제는 수익화가 가까워지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는 거다. 영상은 늘어나는데 시청 시간은 쌓이지 않았고 구독자는 느리게 움직였고 댓글도 거의 없었다. 그때부터 나는 다른 채널을 미친 듯이 분석하기 시작했다. 왜 저 채널은 뜨고 나는 안 뜨는 걸까? 아니, 같은 AI 목소리 같은데 왜 저기는 사람들이 끝까지 보는 걸까? 같은 이미지형 영상 같은데 왜 저기는 조회수가 나오는 걸까? 계속 보다 보니 차이가 보였다. 잘 되는 영상은 그냥 AI로 만든 게 아니었다. 소재가 강했고, 첫 문장이 강했고, 감정 흐름이 있었다. 장면도 대충 붙인 게 아니라 내레이션이 말하는 감정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반면 내 영상은 겉으로만 비슷했다. AI 목소리, AI 이미지, 자동 자막. 껍데기는 있었지만 사람을 붙잡는 이야기가 약했다. 그걸 알면서도 나는 쉽게 바꾸지 못했다. 이미 내가 만든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대본을 깊게 쓰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고 장면을 제대로 설계하려면 더 오래 걸렸다. 그런데 나는 빨리 많이 올리고 싶었다. 자동화라는 단어에 너무 빠져 있었다. 자동화가 나를 편하게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는 자동화에 끌려가고 있었다. 영상을 왜 만드는지보다 오늘 몇 개를 만들었는지가 더 중요해졌다. 그리고 세 번째 달이 왔다. 이때쯤에는 지쳐 있었다. 처음에 설렘은 거의 사라졌고 매일 해야 한다는 압박만 남아 있었다. 노트북을 켜는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웠다. 오늘도 대본을 만들고 음성을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고 편집하고 업로드해야 했다. 그런데 결과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영상은 50개가 넘었지만 채널은 살아나는 느낌이 없었다. 그때부터 나는 진짜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내가 시간을 버리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지난 3개월 동안 나는 정말 많은 시간을 썼다. 퇴근 후의 시간, 주말, 잠, 사람 만나는 시간. 그런데 남은 건 애매한 영상들 뿐이었다. 수익은 없었고, 채널은 크지 않았고, 나는 더 피곤해져 있었다. 처음에는 AI가 나를 자유롭게 해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내가 AI 도구를 붙잡고 하루 종일 끌려다니고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인정했다. 내가 믿었던 건 유튜브가 아니라 쉬운 성공이었다. 나는 AI 자동화를 믿은 게 아니라 노력 없이 빨리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을 믿었던 거다. AI는 분명히 좋은 도구였다. 대본을 도와주고 음성을 만들어주고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건 맞았다. 그런데 AI가 대신해주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 사람들이 왜 클릭하는지, 왜 계속 보는지, 어디서 지루해지는지, 어떤 감정 때문에 댓글을 다는지, 그건 도구가 대신해주는 게 아니었다. 그건 내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 자동화는 마지막 단계였다. 먼저 주제를 보는 눈이 있어야 했고,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했고, 시청자의 감정을 잡는 감각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나는 그걸 건너뛰고 바로 자동화부터 하려고 했다. 공장을 만들려고 했지만, 정작 팔릴 상품은 없었던 셈이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약했던 것이다. 결국 나는 잠깐 멈췄다. 더 이상 그냥 찍어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영상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 한 편을 제대로 만드는 게 먼저였다. 그래서 내가 만든 영상들을 다시 봤다. 솔직히 보기 힘들었다. 초반이 약했고, 대본은 뻔했고, 장면은 반복됐고, 썸네일은 궁금하지 않았다. 시청자가 안 본 이유가 있었다. 유튜브가 나를 몰라준 게 아니라 내가 볼 만한 이유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거다.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었다. AI를 버리자는 게 아니었다. AI를 제대로 쓰자는 쪽으로 바뀌었다.
대본을 빨리 만드는 게 아니라 대본을 더 깊게 만드는 데 쓰고 이미지를 대량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감정에 맞는 장면을 설계하는 데 쓰고 자동화를 결과를 대신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반복 작업을 줄이는 도구로 봐야 했다. 그제야 조금 보였다. AI 유튜브. 자동화의 핵심은 자동이 아니라 기획이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도 AI 유튜브 자동화를 시작하려는 사람이 있을 거다. 얼굴 안 나오고, 촬영 안 하고, AI로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말에 끌리는 사람도 있을 거다. 나도 그 마음을 안다. 그런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AI가 영상을 만들어줄 수는 있어도 사람들이 끝까지 보고 싶게 만드는 이유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그 이유를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이다. 나는 AI 유튜브 자동화를 믿고 3개월을 날렸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AI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었다. 쉬운 길만 믿고 기본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망한 거였다. 만약 다시 시작한다면 나는 하루에 영상 5개를 만드는 것보다 사람들이 끝까지 볼 한 편을 만드는데 더 집중할 거다. 그러니까 도구를 늘리기 전에 주제를 먼저 볼 거고 자동화 전에 대본을 먼저 고칠 거고 업로드 개수보다 유지율을 먼저 볼 거다. 너라면은 어떻게 했을 것 같냐? AI로 영상이 빨리 만들어지는 걸 봤을 때 더 많이 찍어냈을까? 아니면은 잠깐 멈춰서 진짜 사람들이 보고 싶은 이유를 먼저 찾았을까? 댓글로 솔직하게